자, 이번 영상은 차임 증액 청구권이 무엇인가요? 차임 증액 청구권 또는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하죠. 상가임대차보호법 1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 시작을 당시에 정한 그 차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조세 공과금의 변동 또는 경제사정의 변동 이런 것 때문에 맞지가 않다. 이거를 시세에 맞게 또는 상황에 맞게 늘리거나 줄여야 된다 라고 할 때 임대인은 보통 차임 증액 청구권을 행사하고 네네. 임차인은 차임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리는 이제 형성권이라고 해가지고 의사표시를 해서 상대방에게 도달을 하면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다만 이제 차임 증감의 범위에 대해서 서로 협의로 정하면 협의한 대로, 근데 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정하게 되는데, 나중에 뭐 한 6개월 후에 뭐 7개월 후에 그 금액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변경된 차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의사표시를 발송한 그 7개월 전 시점 그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최대 5%까지만 증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맞나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고액 환산 보증금, 고액 보증금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5% 제한이 적용되는 게 맞고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 서울권이 같은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현재 기준으로 네. 9억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5% 증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상담 오신 의뢰인분은 이 경우에는 5%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이상 20% 증액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액 환산 보증금,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고액 환산 보증금, 안산시 소재의 그 환산 보증금 기준이 그 당시에 3억 9천만 원이었는데, 이건 같은 경우에는 환산 보증금은 5억입니다. 그 3억 9천을 초과하는 고액 보증금 계약으로서 차임 증액 제한 5%를 제한을 받지 않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쪽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최대 5%만 증액 가능하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5% 차임 증액 청구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요건 이제 상담할 때 상대방 임차인은 이거는 5% 제한 범위 내에 들어간다. 상담하신 분이 2019년도 3월경에 요건에 대한 상가를 이제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완료합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 4월 10일자로 종전의 계약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계약서를 임차인과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2019년 4월 2일자로 그 고액 환산 보증금의 기준 금액이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면서 종전이 안산시 기준으로는 이제 3억 9천만 원이었던 것이 5억 4천만 원으로 이제 증액이 된 거죠. 이쪽의 주장은 4월 2일 후에 새롭게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고액 환산 보증금의 적용 기준 금액은 개정된 5억 4천만 원이 된다. 5억 4천만 원의 범위 내로 들어온 거죠. 5억 원으로. 이게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면은 그 말이 맞죠. 왜냐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월 2일자로 이제 개정된 그 시행령의 부칙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월 2일 이후에 새롭게 체결한 계약이면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매수인이 종전의 임대차 보증금 그 채무를 인수하면서 매매대금에서 보증금 반환 채무 부분을 이제 공제하고, 그리고 이전하고 이후에 새롭게 이제 임대인이 변경되면서 임대인 명의만을 바꿔가지고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우리 가급적 판례는 이거는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그 주장은 새로운 계약이다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2018년도에 체결된 계약이고, 그 시점 기준으로 여기에는 고액 환산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3억 9천 원을 초과한 5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차임증액 제한 5%를 받지 않는 것이죠. 변호사님, 그런데 임차인이 이런 차임 증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분은 차임 증액 청구의 의사표시를 내용 증명으로 명확하게 발송해서 임차인에게 도달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 증액의 범위가 정해져도
그걸 적용하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 시점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협의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세 대비하면은 20% 정도 올리는 게 맞는데 원만하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15% 정도로 협의를 하자라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의사표시 시점부터 도달한 시점부터 이제 적용해서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협의가 안 되면 차액증액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차임의 증액 범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주는 건가요? 시세와 뭐. 그렇죠. 그 당시에 법원에서 감정을 통해서 감정인 선임에서 감정인이 적정 차임이 얼마인지를 이제 감정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주변 건물의 시세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제가 상담한 요건에 있어서는 3년간 차임을 동결했어요. 그래서 이미 주변 시세에 비해서 한 100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난히 법원으로 가도 상당 부분 차임 증액이 이루어질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의뢰인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한 임차인이 내용 증명을 보내서 좀 당황하신 채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상대방 쪽 임차인이 변호사를 통해서 개정된 상가임차보호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네네. 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당황하시면서 이제 네, 오신 네, 거예요. 본인이 생각에 굉장히 납득이 안 된다. 그쵸. 그리고 네. 저한테 상담하기 전에 이제 몇 분의 변호사님한테서 상담을 받았는데 명확하게 상담을 못 받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관련 항업심 판례가 존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저한테 의뢰해 주셔서 보낸 상태고요. 아마 원만하게 상대방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면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네. 예, 감사합니다.